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는 건축사분들과 함께 피해자를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본 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관 변호사입니다. 인근 건물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집안 침하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법무법인이 건설,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일조권, 조망권 피해, 이런 소송들과 함께 건물 균열, 그리고 집안 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 건물 균열, 집안 침하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표적인 쟁점과 핵심만을 쏙쏙 뽑아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직접적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들은 보통 피해 건물의 소유자들인데요. 피해 건물 소유자들은 가해 건물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시공회사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발파작업 같은 업무를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중소건설회사가 발파작업을 했어요. 도급을 받아서.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그 건설회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사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도급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건설사,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건설사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지휘감독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행사 역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 건물 시공회사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 건물 시공회사의 시공 행위와 피해 건물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시공회사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부터 살펴보자면 시공 중인 건물의 기초공사로 인해서 인근 건물에 집안 침하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시공사는 시공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서 공사 현장의 지질,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근 토지의 집안 침하 가능성을 예견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사 과정에서 토사나 지하수가 유출돼서 집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부득이 집안 침하가 생길 경우에는 인접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습니다. 소송 실무상 건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러한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전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시공회사의 시공으로 집안 침하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원인이 불명하더라도 여러 관련 사정을 종합해서 광범위하게 이 결과 회피 의무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어느 정도 옆에 공사로 인해서 집안 침해가 발생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공사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 명백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은 실무상으로는 시공사가 우리는 과실이 없습니다를 입증해라 라고 법원에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나 이런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보통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시공사들은 전문성이 있죠. 그러면은 피해자인 그 인근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서도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보상도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이것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시공회사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인데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집안 침하로 인한 건물의 손상의 경우에 첫 번째로 집안이 연약하거나 지하수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 굴착공사의 시공 무렵부터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 세 번째로 굴착공사의 공법상 인접 집안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건물의 손상이 공사를 하는 쪽에 가깝다는 점 정도를 증명하면 인과관계에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의 경우도 집안 침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집안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법을 활용해서 건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상대방 가해 건물의 공사로 인해서 집안 침해가 발생했다는 그 결과를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과 집안 침해에 대한 그 부분 사이에 거리가 가까웠다는 점 역시도 저희가 주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인정되어서 집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 부분에서 탈락하게 되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시공사가 착공 전에 촬영한 기존 건물의 하자를 확인하거나 기존 건물의 설계도 등 건축 자료를 잘 검토한 다음에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평균 수명이 50년 이상인데요. 피해를 입었다는 건물이 축조 20년 정도인데도 공사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건물 사유자 등이 모든 피해 과정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 건물 공사 이전과 이후의 자료, 비포 애프터 자료라고 하죠. 그리고 가해 건물 공사 동영상, 그리고 예를 들어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결과가 발생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등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통해서 전문 감정가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이고 피해 결과와 예전 사진들, 동영상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건물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커다란 공사 같은 경우는 가해 건물의 시공회사가 옆에 건물들을 미리 사진 촬영이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인정돼서 손해배상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공회사 같은 경우는 인근 건물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할 의무를 다 부여하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그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그런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 청구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서 시공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예 사진이 없다면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균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균열이 있다는 점을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시공사한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내부의 균열. 내부 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런 균열이 있었고 건설 공사로 인해서 그 균열이 훨씬 더 벌어졌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애프터 자료만 있고 비포 자료만 있으면은 사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균열은 웬만하면은 다 찍어둬야지 옆에 공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염두에 둬서 미리 사진 같은 걸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균열은 사실 승소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집안 침하는 사실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균열은 건물의 자체의 하자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옆에서 공사를 해서 뭐 소리로 인해서 건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균열이 발생하려면 그 집안에 진동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이것이 옆에 공사로 인한 것인지 미리 확인을 한 후에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집안 침하는 드러나는 게 명백해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건축사들이나 이런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집안 침해가 발생하는지 딱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침해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만 건물 균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들 역시 건축가가 아니기에 이제 건설 소송의 경우 매우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는 건축사분들과 함께 피해자를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본 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분들이 건설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하자 진단하시는 분들이 업체도 따로 있고 건축사무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미리 승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소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승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만 저희는 들어가고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상담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건축사분들을 이제 협력을 구해가지고 현장 진단을 한 경우에는 건축사분들 경우에 출장비 같은 거 좀 드리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지만은 가서 하자를 명백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전에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변호사들이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건축사분들 그리고 이런 안전진단 업체들과 같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법원 감정 전에도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감안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저희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건설공사로 인해서 건물 균열, 집안 침하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데요. 문의 주시면 저의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